을 강요하지 않고 하나의 정책이나 하나의 이념이나 하나의 어떤 것을 아주 경직되게 강조하는 것은 전체주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다 공존하는 것이고, 내하고 생각 다르다 그래가지고 모가지 치거나 김재동이 날아가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소리 했다 그래가지고 피기수첩 미네르바 잡아놓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다양성이 이게 민주주의의 꽃인데, 신문하고 방송을 만약에 같이 경험을 하면 언론이 다양해지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종편이 4개 생겼다 그럽시다. 종편이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종합편성을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편성이 뭐냐 도대체? KBS나 MBC나 SBS처럼 그 안에 뉴스도 하고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연예 오락 프로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이게 종합편성입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편성. 케이블에 보면은 지금 케이블에는 종합편성이 하나도 없지요. YTN 뉴스만 합니다. TVN 연예 오락 프로만 합니다. 무슨 드라마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종합 편성을 하면은 KBS, MBC, SBS하고 비슷하게 되니까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광고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전부 종합 편성하겠다고 달라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우리나라 언론이 현재로서는 90대 10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조중동 매일경제가 이 종합편성 채널 KBS, MBC, SBS와 똑같은 종합편성 채널을 갖게 되면은 더 하겠죠. 똑같은 목소리만 계속 할 테니까. 이게 일본 모델입니다. 일본이 언론 지형이 이렇습니다. 공영방송 NHK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NHK는 이게 무색무취한 방송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방송사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제가 저기 KBS 있을 때 그 NHK 회장하는 에비사와라는 분을 한 100번 만났는데, 이 양반은 저를 만나면 막 자랑합니다. 나는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매일 국회의원을 만나서 식사도 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무슨 왜 만나요? 자기들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하고 맨날 밥 먹고 내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과정에서 전부 타협합니다. 은밀하게 타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NHK 방송은 사실은 비판 기능이 거의 없는 거세된 조직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크로드나 요즘 HD 여러 가지 좋은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교양 다큐멘터리는 그거는 정치적인 빛깔하고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야 독재 시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크로드 박정희 시대도 할 수 있었어요. 공산 독재 정권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나라 자연 풍경 얼마든지 다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비판적 기능을 하느냐? NHK 거의 없습니다. 가끔가다 한두 개예요. 가끔가다. 일반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공영방송 NHK는 비판 기능이 거의 거세된 무색무취한 겁니다. 최시중 씨가 그 이야기 많이 했어요. KBS, NHK처럼 돼야 된다고. 그 말은 KBS가 비판적 기능 없이 그냥 교양 프로나 잘해라, 무색무취한 방송이라 그 소리예요.
민방위 메이저가 5개가 있는데, 일본에 메이저가 5개가 있는데, 이 민방은 전부 신문사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아사히 TV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일본의 5개 메이저 신문이 5개 메이저 방송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계에서 유례를 못 찾아봅니다. 미국은 아까 제가 아들 부시 말년에 개판 쳤다 그랬는데, 부시가 미국 망쳐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문하고 방송 경업을 부분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20개 대도시에서는 메이저 언론, 신문이 메이저 방송을 갖지 못하게 일단 일정한 부분 규제는 했어요. 우리처럼 조정동한테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안 그렇거든요. 일본은 신문이 방송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방송이 일본 민방이라는 게 뭐냐? 이게 서로 광고 뺏어 먹으려고 싸우고 싸움질하고 시청률 경쟁하다 보니까 진짜 프로그램 눈 뜨고 못 봅니다. 이 센세이셔널리즘, 상업적 선정주의. 그러니까 방송에 완전히 철저하게 방송이 오락기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본 방송은 오락입니다. 심지어 몇 해 전까지는 그 시청률, 저녁 시청률, 뉴스 시청률 제일 높았던 어느 민방의 그 뉴스 앵커가 연예인이었습니다. 연예인이 뉴스 앵커였어요. 오락 기능이죠. 저널리즘 기능 없습니다. 일본 민방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북한의 김정은 얼굴이 알려지기 전에 특종했다고 일본의 어느 민방이 보도했잖아요. 우리 김정은 사진 특종 보도했다고. 그러면서 그가 왜 김정은인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온갖 도구들 다 동원했잖아요. 알고 보니 남쪽 청년이 과수원에 가서 찍었어요. 일기예보 할 때. 여고생들 바람에 치마 확 걷어지는 그런 거 끄집어내고 봐요. 아주 선정적. 그래서 언론 기능을 그나마 저널리즘 기능을 하는 게 신문이에요. 일본은. 근데 신문의 90%가 보수잖아요. 일본에 사실은 진보적인 신문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겨레 경향 같은 신문 없습니다. 아싸이 그냥 조금 리버럴할 정도지요. 그게 무슨 진보입니까? 90%가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라고는 신문밖에 없는 방송은 아니고 이거는. 근데 그 90%가 보수 논조를 편히 제일 그 중에 왕초가 상계이 아닙니까? 그러니 일본 자민당이 54년 집권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언론적 토양, 사회적 언론 분위기, 이런 여론 형성되는 메커니즘, 그게 자민령 54년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그거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신문 입장에서는 뭐냐? 신문 입장에서는 신문은 이거 망하는 산업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신문은. 가만두면 저절로 망합니다. 저거 전부. 왜? 요새 특히 젊은 사람들 신문 안 봐요. 인터넷으로 다 보지. 제가 KBS 있을 때 사내 변호사 뽑기에서 면접을 하는데 12명이 최종 면접 올라왔어요. 전부 다 30대 초반인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이제 무슨 신문 집에서 보냐고 물어봤어요. 집에서 무슨 신문 봅니까? 물론 뭐 한겨레 신문 본다 그래서 제가 점수 더 주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쨌거나 12명이 전부 다 신문 집에서 구독한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 KBS 방송 뉴스 많이 보겠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본대요.
그럼 왜 KBS 들어오려고 그러냐? 앞으로 많이 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그럼 뉴스를 어떻게 보냐? 아, 인터넷 들어서 30분 서핑하면은 그날 뉴스 다 픽업되는데 뭐. 그 신문 원가의 37% 내지 38%가 종이값이거든요. 그건 그냥 캐시로 꼬박꼬박 나가야 됩니다. 인건비 많이 차지하죠. 고정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돈이 대부분이에요, 신문은. 그런데 옛날에야 신문이 아무런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뉴스 공급원과 관련해서 옛날에는 신문이 거의 독점적이었는데 요새 공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뿐만이 아니라 뭐 트위터에 뭐 지금 뭐 아이폰에 뭐 다 공짜로 보는데 아이패드도 그렇고 그 신문은 전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입니다. 이미 3년 전에요. 미국의 그 LA 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볼티모어 선 이거 다 정말 A급 신문들이에요. 우리로 보면 거의 뭐 LA 타임즈면은 거의 중앙일보급입니다. 그 세계 신문을 만드는 트리뷴 컴퍼니라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 3년 전에 법정에 파산 신청했어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종이신문 안 낸 지 벌써 몇 년째입니다. 지금 인터넷만 합니다. 뉴욕타임스 회장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들 신문 언제까지 신문 만들 것 같으냐? 한 2015년쯤 가면은 신문 그만 찍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진짜 그거 고민해야 될 때라고 말을 했어요. 한겨레 신문 진짜 걱정입니다. 근데 조중동 가만두면은 저것도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먹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거리가 살아가면 정치적인 아까 그런 목적에다가 현실적으로 생존을 위한 전략. 일본에서 그랬거든요. 일본에서 신문이 방송 먹을 때 경험을 할 때 그때 신문사 사주들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에 날개를 달지 않고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날개 달아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신문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데가 일본입니다. 지금. 광고들 그렇게 막장 드라마, 막장 오락프로 하면서 광고 많이 끌어가니까 생존하잖아요. 조중동이 그거 내놔라 그래가지고 가져갔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바탕이 되는 그 여론의 다양성이 구조적으로 지금 파괴되게 생겼습니다.